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 수업 요약 영상은 아니고 지금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과를 드려야 돼요. 제가 숙제에 대해서 안일했던 게 맞고 제가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부족했던 게 맞고 이해가 부족했던 게 맞고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 잡아갈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자면 일단 학생이 저랑은 전혀 다른 디바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게 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디바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제가 알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몰랐는데 따로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상담 시간을 잡아서 그 부분을 제가 화면 공유 받으면서 진행을 해봤고 학생은 지금 이런 게 빅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숙제했던 거, 안 했던 거 이런 게 싹 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 거랑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알려줬거든요. 보면은 어린 카드, 여기 새 카드라고 나온 게, 여기 전체 카드라고 나온 게 제가 그동안 학생을 위해서 만들었던 문장과 단어들의 숫자예요. 전부 다 녹음해서 만들어준 게 1342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 카드라고 나온 게 이게 아직까지 제가 줬는데 안 본 숫자가 353개인 겁니다. 그게 26%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 카드라고 나온 게 아직 학생이 충분히 반복을 안 해서 기억력 속에서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가고 간당간당한 그런 카드들의 숫자가 50.82%. 그 다음에 성숙한 카드는 307개로 이거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 학생이 아는 거예요. 무의식이 몰라도 의식이 몰라도 무의식이 알아요. 이런 카드들은 진짜 신기하게도 이거 아닌가 하면 맞아요. 그게 그런 카드가 307개라는 거예요. 즉 제가 수업에서 저번 시간에 가르쳤는데 왜 모르지? 라고 하면은 그 카드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넘어가겠죠. 즉 제가 만들어둔 1342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의 머릿속에 성숙한 카드로 언젠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새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들을 봤을 때 989개의 카드가 나오고 어린 카드의 비율이 70%, 성숙한 카드의 비율이 30%로 상당히 낮아요. 근데 제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부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본어를 맨 땅에서부터 시작을 한 지 이제 100 며칠이 됐잖아요. 거기에다 봤을 때 전체 카드 숫자가 스탯을 보면은 이게 제가 해온 결과값이에요. 저는 하루도 안 빼고 진짜 아파서 뭘 아무것도 아이돌 보느라고 못했던 일주일을 제외하면은 빠진 게 없어요. 이것도 안 빠진 거거든요. 사실 여기로 이관된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값을 갖냐면 이런 결과값을 갖습니다. 설명을 여기서 드리자면은 저는 반대인 거예요. 성숙한 카드가 70%에 달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카드가 29%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대로 어린 카드가 70, 성숙한 카드가 30이잖아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똑같은 시간을 소비를 해도 저는 무의식으로 넘기는 속도가 여기가 이제 저는 무의식으로 넘기는 속도가 어 무의식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단어를 넘기는 속도가 70km/h라고 생각하면은 0카드의 속도는 30km/h라고요.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의 경우에는 똑같은 노력을 할지라도 성숙한 카드로 넘기는 즉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속도가 느려요. 3의 속도를 갖고 어린 카드에만 머무는 속도가 7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시간을 써서 공부를 해봤자 효율이 떨어지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의 경우에는. 그거를 오늘 이거 표를 보여주고 똑같은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미 설득이 됐어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학생한테. 근데 이거 어머니가 만약에 이 설명을 듣고 어떻게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저도 그래서는 안 되고 절대 제 입장에서 상대를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어땠냐고요? 전 진짜 똥멍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단 한 명에게도 뭐라고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저는. 다만
나는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요 정도의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니? 라고 권할 뿐이에요, 저는. 하기 싫었다? 왜? 귀찮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전 이해해요. 숙제는 귀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그래, 그런 거 알겠는데 어쩔 수 없는 게 그거를 귀찮은 이유는 이거다. 사실 습관화가 안 돼서 그렇고 숙제는 귀찮은 게 맞다.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설득을 해야 됐던 게 지금 귀찮은 거 알겠다. 하루에 10수분 내지는 20 몇 분 정도 숙제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귀찮은 거 알겠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무슨 일이 지금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저에게 방정식을 배우러 온단 말이에요. 방정식을 배우러 오는데 이 학생이 1 더하기 1을 몰라요. 영어로 치면은 수능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파닉스가 안 된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그때부터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수능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내지라는 스트레스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해야 할 일에만 들어가는 스트레스 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에 들어가는 스트레스의 일정 값은 이자로 또한 스트레스로 또 작용을 해요. 근데 모든 게 인간에게 의지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인데 이 학생이 만약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자값만 내는데 의지력이 다 소모돼 버리면 이 학생은 실제적으로 원금을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진짜 많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 과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낑낑 앓다가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이 된 학생들이 제게 올 때는 저는 죄송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정말 힘들다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근데 학생은 아직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영어를 가진 사람과 영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 제가 학생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 1. 습관을 만드는 습관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힘들기 전에, 쉬워지기 전엔 힘든 거예요. 한 가지도 당연한 건 없었어요. 걷기까지 걸리는 시간, 기기까지 걸리는 시간, 뒤집기까지 걸리는 시간, 말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지금의 당연해진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없는데 반복하면 그것은 당연하게도 쉬워진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지식 습득기, 암기라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치사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기에다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집어넣고 매일 반복한다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만 계속해서 충족시켜 준다면은 세상 그 무엇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말로 제가 지금 주차장에 가서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전화번호를 싹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저는 금방 이걸 다 외워낼 거예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거를 지금 제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될 것들을 다 분석해서 다 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생에게 또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숙제하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게 더 좋아서 안 했다. 당연하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제가 만지는 것은 반대로 저를 만져요. 절대로 세상에 한 방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패드를 만질 때, 내가 내지는 핸드폰을 만질 때 핸드폰도 저를 만져요. 그리고 핸드폰은 저희에게 속삭이죠. 나 이런 거 너 좋아하는 이것도 할 수 있는데 해보지 않을래? 라고 속삭이면은 저희는 거기에다 의지력 값을 소모를 시키면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소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력이 다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핸드폰 꺼냈다가 근데 나 뭐 하려고 핸드폰 꺼냈지? 분명히 창의적인 행동 내지는 좀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도움되는 행동을 하려고 꺼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학생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간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핸드폰이 그런 의지력 소모값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핸드폰을 방 밖에다 놓고 숙제를 하자. 아이패드 때문에 힘들다면은 어쩔 수 없다. 조금만 참고 해보자. 라는 말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 다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다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실험군들 나눠가지고 문 밖에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공부를 하는 학생의 뇌파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뇌파 이런 거 실험군들 다 비교 대조군 다 잡아서 해보면 달라요. 그냥 확실히 달라요. 그 다음 또 다른 이유는 숙제 검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안 하게 되었다. 이 부분 인지하고 있었고요. 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제 검사를 매일매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디바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안내를 해도 학생에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냐면은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화면 공유 받아서 다 해봤고요. 그래서 숙제 달력과 전체 요약 그래프 이 두 개의 스크린샷을 매일매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이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게 물었어요. 숙제를 매일매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내지는 쉬운 방향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득이 되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부터 숙제를 잘하는 방향으로 잘보다는 꾸준히라고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과 제가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득을 했고 그리고 학생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시작점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지 이거를 제가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값은 하루에 매일매일 보는 새 카드의 양이 20, 그 다음에 리뷰 카드의 양이 50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것 또한 물어봤어요. 많습니까? 아니면 할만합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내 대답하더라고요. 괜찮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숙제의 양을 리뷰 카드를 50에서 40으로 줄였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그렇게 유지할 거고요.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차츰차츰 올려가는 쪽으로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요약 정리 드릴 수 있겠네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